실행을 하면은 아까는 앞에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위로 보고 있죠. 그러면은 뭐 180도를 하면은 뒤집어지고 270도를 하면은 이렇게 돌겠죠. 반갑습니다. 파이썬 TK인터 라이브러리로 게임 만들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게임을 만들기 위한 도구인 TK인터 라이브러리를 알아볼 겁니다. GUI 프로그램의 구조를 매우 간단하게 확인하고 캔버스 위젯을 통해서 그림을 그릴 겁니다. 게임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 되겠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GUI 프로그램의 틀인 창, 윈도우가 있습니다. 윈도우는 TK인터에서 제공하는 TK 함수로 만들고 win 변수에 할당합니다. 꼭 win이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저는 win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루프 함수를 적용해야 화면상에 표시됩니다. 만들기만 하고 이 함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화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창 안에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위젯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 위젯의 이름은 캔버스입니다. TK인터의 캔버스 함수로 만들 수 있고요. 함수의 인자로 창을 지정해 줘야 합니다. 여기서는 win 변수가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팩 함수를 적용해 줘야 창 안에 배치됩니다. 창을 만들고 메인 루프 함수를 적용하지 않으면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것과 비슷하죠. 지금 보여드린 코드는 창과 캔버스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코드입니다. 실전에서는 여러 옵션을 적용할 텐데 그것은 이번 시간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따가 코딩을 할 때 옵션을 추가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배운 것들을 한번 실습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K인터 라이브러리의 명령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from TK인터에서 import 별표 TK인터에 있는 것들을 다 들고 오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하면은 잘 되는 게 보이고요. 여기 뒤에다 그냥 바로 엎어서 쓸게요. TK라는 함수로 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어떠한 변수, 저는 win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win을 main loop라는 함수를 써줘야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아무 옵션 없는 창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을 많이 바꾸진 않을 거고 크기랑 요 제목 표시줄의 제목만 바꿔볼게요. 먼저 창의 크기를 바꾸겠습니다. 창의 크기를 바꾸는 명령어는 geometry라는 명령어가 되고요. 인자로서 문자열을 넣는데 가로 곱하기 세로를 넣어주면 됩니다. 300 곱하기 300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제목 표시줄의 제목 요거는 제목이니까 영어로 title입니다. 이 안에다가 어떻게 넣을 것이냐 뭐 게임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이거를 다시 실행하면 창의 크기가 바뀐 게 확인이 되고 이 제목 표시줄의 제목이 게임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창을 만들어 봤고 이 안에다가 캔버스 위젯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었죠. 요 만드는 것과 표시하는 것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다가 만들게요. 캔버스라는 함수로 만듭니다. 이 안에다가 win 창의 변수를 집어넣고요. 이것을 cvs라는 변수에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win에다가 메인 루프 함수를 적용하는 것과 비슷하게 cvs에다가는 pack 함수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배치가 됩니다. 실행해서 보면 잘 안 보이시죠? 지금 색깔이 딱 지정이 안 돼서 잘 안 보이는데 요거를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CVS를 만들고 배치하는 것 사이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을 넣을 겁니다. 먼저 CVS를 빨갛게 칠해 볼게요. 그거는 configure 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background 요거를 red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하면은 빨간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요거가 불만인 점은 뭐냐면 이렇게 베젤이 있다는 게 좀 보기가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창에
이 캔버스가 꽉 찼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빈 공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요걸로 꽉 채워보게 노력을 해볼게요. 일단 창의 크기가 300 곱하기 300이기 때문에 이 캔버스의 크기를 300 곱하기 300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크기를 바꾸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config 함수를 사용해서 바꾸면 됩니다. 가로 방향의 크기는 width, 요거는 300이 되겠죠. 요게 창의 크기가 300이니까. 그리고 세로 방향은 height입니다. 요거도 마찬가지로 300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어떻게 바뀌나 확인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면은 이제 꽉 차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꽉 찬 건 같은데 요런 베젤이 지금 남아있는 게 좀 불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요거는 그냥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옵션을 추가할 겁니다. BD는 제로, 그리고 하이라이트 thickness는 제로. 자, 다시. 자, width와 height를 300으로 아까 했던 거랑 유지하면서 BD, 하이라이트 thickness 요거를 다 0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가로, 세로에 있던 베젤들이 다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은 그냥 앞으로도 계속 쓸 거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빨갛게 칠하는 건 이제 없애도 되겠죠. 없애고 이걸 다시 실행하면은 이제 이 안에서 그림을 그려 나갈 겁니다. 좀 더 크게 하는 게 좋겠네요. 500 by 500으로 해서 그러면은 이것도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번 시간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그리기 전에 캔버스에서의 위치는 어떻게 정의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캔버스의 원점은 왼쪽 위입니다. 따라서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이 플러스 X 방향이고 아래쪽이 플러스 Y 방향입니다. 100,50의 위치는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100픽셀, 아래쪽으로 50픽셀 떨어진 위치입니다. 이렇게 위치가 지정되고 이걸 바탕으로 도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먼저 1차원 도형인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두 개의 지점 P1, P2를 잇는 선입니다. 먼저 캔버스 위젯을 생성하고 팩 함수로 배치합니다. 그 사이에 코드를 추가하는데요. P1, P2의 위치를 튜플 형태로 지정합니다. 캔버스 위젯이 할당되어 있는 CVS 변수에 create line 함수를 사용합니다. 인자로 P1, P2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기본 옵션의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선을 좀 더 다채롭게 하기 위해서 색깔이나 두께를 바꿀 수 있겠죠. 다른 옵션도 있지만 이번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사용할 옵션들만 소개하겠습니다. 색깔은 채우다라는 뜻의 fill에 지정하고 선의 두께는 width에 지정합니다. P1과 P2를 잇는 두께가 50인 빨간 선을 그리면 이렇게 굵은 빨간 선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캔버스에서 왼쪽 위 모서리와 오른쪽 아래 모서리의 좌표를 이용해서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직선을 그리는 것과 거의 유사한 코드죠. create rectangle 함수를 사용하고 인자로 두 위치를 넣어주면 됩니다. 2차원 도형이기 때문에 1차원 도형인 선보다 다양한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형을 채울 색을 fill에 지정합니다. 선의 경우 fill이 선의 색깔이었지만 2차원 도형부터는 면을 채우는 색입니다. 그리고 윤곽선의 색은 outline에 지정하고 width에 윤곽선의 두께를 지정합니다. 직사각형을 노란색으로 채우고 윤곽선을 초록색으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두께도 적당히 주고요. 명령어를 실행하면 지정한 옵션대로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타원형은 원보다 더 넓은 개념이죠. 원을 그리고 싶다면 가로, 세로 길이가 같은 타원을 그리면 됩니다. create oval 함수를 사용하면 쉽게 그릴 수 있는데요. 역시 인자로 두 위치를 넣어야 합니다. P1, P2로 이루어진 직사각형 안에 꽉 차는
타원형이 그려집니다. 직사각형과 같은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Fill, Outline, Width에 각각 원하는 옵션을 지정합니다. 주황색으로 채우고 윤곽선이 하늘색인 원을 그립니다. 명령어를 실행하면 지정된 옵션대로 원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도 그릴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채꼴을 그리는 거겠죠. 색을 칠할 수 있으니까요. 타원형처럼 두 지점을 지정해서 그릴 수 있습니다. 360도를 다 그린다면 똑같은 타원형이 되겠죠. 다만 호는 각도를 정해줘야 하는데요. 그래서 각도의 시작 위치가 중요합니다. P1, P2 두 지점 사이를 직사각형 4개인 구역으로 나눌 때 1사분면과 4사분면 사이가 각도의 시작 기준입니다. 각도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고요. 각도를 도, 디그리 단위로 미리 지정하고 create arc 함수를 사용합니다. 타원형과 마찬가지로 두 지점을 먼저 적고 extent의 각도를 지정하면 됩니다. 다른 2차원 도형과 거의 같지만 extent의 각도를 적어주는 것이 추가되었죠. 파란색으로 채우고 윤곽선을 자주색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각도는 270도로 해볼게요. 그러면 각도 기준선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270도만큼 부채꼴이 생성됩니다. 이제 도형 그리는 것은 다 끝났고 다른 것들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도 캔버스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는 중심의 위치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차원 도형은 왼쪽 위, 오른쪽 아래 모서리 위치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죠. 텍스트는 중심 위치 하나만 지정합니다. create text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요. 중심 위치를 지정한 다음에 표시할 내용을 텍스트에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텍스트에도 여러 옵션이 있겠죠. 글자 색을 지정할 수 있겠습니다. 1차원인 선처럼 필의 색을 지정하면 글자의 색깔이 바뀝니다. 그리고 글자의 크기와 글자체도 지정할 수 있겠죠. 먼저 폰트의 이름과 글자의 크기를 미리 지정합니다. 필은 다른 도형에서 지정한 것처럼 똑같이 지정하면 되고 폰트는 폰트의 이름과 글자 크기를 한 번에 묶어서 지정합니다. 코드를 실행하면 이렇게 지정된 옵션으로 글자가 화면에 표시될 겁니다. 외부에 있는 이미지 파일도 불러와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이미지의 중심 위치를 지정해 줘야 합니다. 이미지에는 불러오는 과정이 약간 복잡한데요. 필로우 라이브러리의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오픈 함수를 써서 지정된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파이썬으로 불러드립니다. 리사이즈 함수를 써서 이미지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형태로 바뀐 이미지를 tkinter 라이브러리에서 쓸 수 있는 이미지로 변환합니다. 마지막으로 create image 함수를 쓰고 표시할 위치와 이미지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다른 것과는 다르게 코드가 좀 길죠. 외우지 말고 한번 작성한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도록 합시다. 외부 이미지 관련해서 추가로 해볼 것은 이미지를 기울이는 겁니다. 기울이는 각도를 0도로 지정하면 탱크가 앞을 바라보고 있지만 각도를 60도로 지정하면 그만큼 기울어진 상태로 화면에 표시됩니다. 네,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직접 코드를 적어보면서 배웠던 것을 실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캔버스를 만들고 배치하는 사이에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그리기 위해서는 두 지점을 먼저 지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부터 하겠습니다. P1을 이 0,0이랑 500,500 사이에 만들어야겠죠. 200,200으로 할 거고요. P2를 300,30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P1과 P2를 잇는 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캔버스를 저장한 cvs라는 변수에다가 create line 함수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P1, P2를 넣어서 가장 기본 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실행을 하면
200,200에서 300,300까지 선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이 두께가 너무 얇다고 생각되면은 어떤 옵션을 넣으면 됐었죠? 아웃라인은 2차원이었고요. 이거는 위스 넣으면 됩니다. 위스를 한 10으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두께가 좀 많이 두꺼워졌죠. 어디까지 두꺼워지는지 해보면은 100까지 되고, 이 정도면 사실 직사각형에 가까운 것 같은데, 어쨌건 이렇게 두께를 조정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칼라는 뭘로 바꿀 수 있었죠? 필입니다. 필은 2차원 도형에서는 면의 색깔을 칠하는 거지만 1차원 도형인 선에서는 이 선의 색깔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드라고 한다면 빨간색, 블루로 지정한다면 파란색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색깔, 이렇게 그 전형적으로 이름이 돼 있지 않은 색깔로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을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RGB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맨 처음에 나오는 W3 Schools 여기를 들어가면은 이 색깔에 따라서 이러한 값을 알려줍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은 빨간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이렇게 넣으면 되거든요. 전형적인 그 색깔이면 레드 이렇게 넣어도 되지만 그 색깔 이름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색깔을 찾으면 돼요. RGB 값을 직접 입력해서 요거를 찾아도 되고, 요 Use this color in our color picker 요거를 클릭하면 대충 우리가 원하는 색이 이 안에는 있겠죠. 이 안에서 뭐 약간 요 바다 색깔 같은 요 색깔을 한번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은 요거의 값은 요거란 걸 알려주거든요. 샵이 붙은 문자열. 자,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선택한 색깔이 그대로 여기에 반영되는 겁니다. 이건 필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색깔을 지원하는 TK인터에서 지원하는 다른 옵션에도 다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원하는 색깔이 있으시면 이렇게 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은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문자를 찾아서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거 직사각형을 그려봐야겠죠. 요거 그대로 한번 엎어서 써볼게요. 요거는 위스는 다시 지우고 create rectangle 이라는 함수였습니다. 요거도 그냥 일단 옵션 없이 한번 그려볼게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P1과 P2가 왼쪽 위 모서리, 오른쪽 아래 모서리인 직사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은 가로, 세로가 똑같기 때문에 정사각형이 되겠죠. 이제 여기도 옵션을 집어넣어서 좀 모양을 바꿔볼게요. 먼저 색깔을 한번 칠해봅시다. 색깔을 칠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fill을 쓰면 되겠죠. fill은 2차원에서는 면을 칠하는 것이고 1차원에서는 선의 색깔을 칠하는 겁니다. 색깔을 그린으로 해보겠습니다. 실행하면은 자, 선이 없어졌죠. 이렇게 그 코드를 작성한 순서에 따라서 라인은 그렸지만 그 위에다가 이 직사각형을 그렸기 때문에 화면상으로는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뒤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렉탱글 이 직사각형을 만약에 지우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다시 라인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우는 거는 아마 나중에 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초록색으로 칠했고요. 이제 두께를 한번 바꿔볼까요? 두께는 이 선의 두께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의 두께는 위스였죠. 위스를 한 5로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까만색이 두꺼워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윤곽선은 기본 색이 까만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컬러를 바꿀 수 있겠죠. 이 윤곽선의 색깔은 뭐였죠? 아웃라인입니다. 이 아웃라인을 무슨 색깔로 해볼까요?
옐로우로 해볼게요. 이걸 실행해 보면은 노란색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 우리가 배웠던 옵션을 바꿔가면서 직사각형을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는 뭘 그려봤었죠? 타원을 그려봤었죠. 크리에이트 오발입니다. 이것도 그냥 두 가지만 넣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걸 한번 그려보면 지금 요 두께가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좀 이상해 보이지만 다시 두께를 없애고 요 직사각형에 꽉 차는 타원이지만 가로 세로가 똑같기 때문에 원이죠. 이 직사각형이 꽉 차는 타원형이 그려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옵션을 쓰면 바뀌겠죠.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볼 것은 홀을 그리는 겁니다. CVS create 오발이 아니고 아크죠. 마찬가지로 자, 이 P1, P2를 그대로 씁니다. P1, P2를 그대로 쓰는데 자, 요거를 없애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 홀을 그릴 때 각도를 360도로 하면은 이 타원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었죠. 요거를 컨트롤 슬래시를 눌러서 주석 처리를 하고 이거를 360도로 그려봅니다. 이 각도는 어떻게 지정하죠? extent라는 옵션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360으로 해볼게요. 자, 실행하면은 이 360으로 하면은 0도로 처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359로 한다면 이렇게 살짝 모자란 이 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360도로 하면은 0도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 선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소수점으로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네요. 뭐 어쨌건 360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원에 가까운 형상이 나오고요. 그 대신 여기 반지름 부분 요거는 무조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이 P1, P2 사이의 타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호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60도 정도로 만든다면 이렇게 60도로 부채꼴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호도 마찬가지로 이 fill, outline, 그리고 with 옵션을 사용해서 이 도형의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도형을 그리는 건 다 끝났고요. 일단은 여태까지 했던 거를 이 P1만 남기고 지우겠습니다. 이제 해볼 것은 글자를 화면에 표시하는 건데요. 글자는 하나의 위치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글자의 중심 위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러면은 250, 250으로 이 캔버스의 딱 중앙으로 P1을 지정해주면 좋겠죠. 자, 글자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CVS create text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요. P1의 위치에 만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텍스트는 게임으로 해볼게요. 그냥 이 상태로 하면 기본 글자가 만들어지겠죠? 실행하면은 아주 작은 글자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글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글자를 좀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옵션을 넣으면 되죠. 옵션을 어떻게 넣느냐? 폰트라는 옵션을 넣습니다. 근데 이거는 글자 폰트의 이름과 글자 크기까지 같이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 폰트는 그냥 많이 쓰는 에이리얼체를 쓰고 그리고 글자 크기는 한 2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폰트에다가 지정을 해주면 돼요. 실행을 하면 글자 크기가 좀 더 커졌네요. 좀 더 키워서 확인을 하면은 딱 중앙에 보기 좋게 글자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글자의 중앙 위치가 이 P1 250, 250입니다. 만약에 그게 좀 의심스럽다면은 이걸 0,0으로 해서 진짜 글자의 중심이 저기로 가나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이걸 실행했을 때 딱 뭔가 글자의 중심 같은 게 0,0으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글자를 만들 때 지정하는 이 위치가 글자의 중심점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글자의 색깔은 어떻게 바꿨죠? 자, 글자는 선이죠. 선은 1차원 도형이기 때문에 fill을 하면 됩니다. fill 해서 이번에는 마젠타 자주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실행하면은 자주색으로 글자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텍스트를 표시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미지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tkinter 말고 다른 라이브러리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필로우 라이브러리인데요.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pip install pillow 이 명령어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설치가 될 거고요. 이제 여기다가 적으면 됩니다. from 필로우 설치할 때는 PILLOW였는데 쓸 때는 라지 PIL로 쓰고요. 임포트 2개, 이미지 하나랑 이미지 TK입니다. 이 이미지는 이미지를 불러오는 데 쓰이고 그리고 이미지 처리하는 데 쓰이고 이미지 TK라는 거는 그 처리한 이미지를 TK인터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데 쓰입니다.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이미지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미지라는 변수에 불러올 건데 불러온 이미지의 오픈 함수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D 드라이버의 템프의 canon.png 파일을 저는 불러올 겁니다. 여기에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바로 다른 처리를 하지 않고 이 tk 인터 라이브러리에 쓸 수 있는 이미지로 바꿔서 바로 표시를 해볼게요. 그거를 하려면 이 이미지 tk에 있는 포토 이미지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요. 이거를 이 안에다가 요거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인자로서 불러온 이미지를 넣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스터라는 옵션을 윈으로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이걸 빼면은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터를 윈으로 꼭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tkinter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꿨고요. 한번 배치를 해보죠. cvs에 create image 이 안에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먼저 그 텍스트랑 똑같습니다. 위치 p1을 적고요. 그리고 내가 배치할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 이미지라는 매개 변수에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img 이렇게 지정하면 되겠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은 요 글자를 지워야겠죠. 다시 실행하면은 요 250, 250 위치 딱 중심에 그림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해볼 것은 이 그림의 크기를 줄여볼 거고요. 그 그림을 살짝 기울여 볼 겁니다. 먼저 그림을 축소하는 것은 이 이미지를 tkinter에서 쓸 수 있게 바꾸기 전 여기서 처리를 해야겠죠. 요것 또한 이미지라는 거를 다시 요걸 계속 엎어 쓰는 겁니다. 이미지에다가 resize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뭘 넣느냐? 내가 얼마나 작게 하고 싶으냐, 크게 하고 싶으냐, 크기를 적는 거죠. 저는 뭐 50 곱하기 50, 50픽셀, 50픽셀로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화질이 깨질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다 옵션을 집어넣습니다. 요거는 깊게 이해 안 하시고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이미지에 anti-alias 요걸 적습니다. 그래서 요걸 실행하면은 조금 나은 표시가 잘 나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걸 쓰면은 좀 덜 깨지게 이 크기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옵션을 사용하셔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resize 함수로 크기를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똑같은 형식으로
기울이는 거는 어떤 함수를 쓰면 되냐면 rotate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90도로 바꾸고 싶다. 그럼 90 이렇게 넣으면 돼요. 실행을 하면은 아까는 앞에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위로 보고 있죠. 그러면은 뭐 180도를 하면은 뒤집어지고 270도를 하면은 이렇게 돌겠죠. 아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호를 그릴 때와 마찬가지로 그 시계의 반대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 됩니다. 제가 안 해봤는데 마이너스 방향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 마이너스도 되네요. 270도로 가는 건 플러스로 270 가는 거나 마이너스로 90도 가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뭐 플러스로 해도 되고 마이너스로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tkinter 라이브러리 캔버스 위젯에서 각종 도형과 텍스트와 외부 이미지를 들고 와서 표시해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것은 그냥 그 화면에 그림을 그리는 것일 뿐이고 실제 게임을 만들려면 그것들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걸 다음 시간에 해볼 겁니다. 그 전까지 각자 그 구상하는 게임의 모습이 있을 텐데요. 그것을 직접 요 도형들을 이용해서 대충이나마 한번 그려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다음 시간에 할 것들을 따라오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